이재명의 작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파기환송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면죄부를 받으니까 본격적인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하는데요. 이 양반도 그 손자병법 같은 거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느닷없이 이낙연에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강력한 라이벌인데 훌륭한 분이다. 여론조사에서도요. 1등이 23.3% 이낙연이고 진보 진영에서 좌파 진영에서 2등이 이재명 18.7% 오차범위 내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낙연을 띄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재명이가 이제 고수가 됐구나. 무서운 고수다 생각이 드는데요. 레슬링 경기에서요. 다구리 경기가 있습니다. 다구리라는 건 제 표현이고 보신 분들 계시지만 프로레슬링에서 한 열 몇 명이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 밀어내고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독구다이로 혼자 싸워서는 못 남아요.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강력한 팀을 기획한 다음에 둘이서 또는 셋이서 나머지 다 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편으로 했던 말하자면 선수를 마지막에 엎어드려요. 그리고선 자기가 1등 되는데 이 파트너로 이낙연을 잡은 거 아닌가. 그리고 싹 친문 주사파 딱 쳐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낙연 치면 된다 생각하고 이낙연을 아까 얘기한 프로레슬링처럼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낙연 갑자기 훌륭한 분. 왜냐면 그 당대표 된단 말이에요. 당대표 되면 내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 싹 문재인 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가지고 있다. 당신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재명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과 청와대에서 못 친 거예요. 이번에 치는 순간 나도 깐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낙연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게 부정선거가 됐든 부정선거에 뭔가를 아는 게 됐든 아니면 딴 무슨 비밀이 됐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낙연과 이재명은 공유하고 있다. 서로 눈치껏 저 친구도 아는데 저것도 아는데 그래 그럼 우리 한 편을 먹고 우선 싹 치자. 그 다음엔 둘이 이제 둘 중에 사생결단하는데 거기서도 나는 이낙연 정도는 나중에 내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저 막강한 대깨문을 위시로 한 저 주사파 그 다음에 문파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드글드글하잖아요. 뭐 한명숙 이해찬 조국이 쫙 있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쳐려면 이재명 혼자 가지고는 약하다. 그럼 당대표가 될 이낙연을 붙잡고 이낙연을 띄우면서 당대표가 싹 쳐라. 그 다음에 내가 널 보낸다. 요거는 얘기를 안 했지.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요 띄우는 거 보십시오.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물어봤어요. 라디오 진행자가 이재명한테 이재명에게 이낙연이란 질문을 하니까 훌륭한 분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동진하지 못했는데 이 지역색을 없앨 절호의 기라고 생각한다. 김대중도 충청과 손을 잡아 겨우 집권했는데 고질적인 지역주의 병폐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낙연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인가? 이러니까 아니 그것도 정말로 좋은 길이라는 것이다. 호남 출신이 자력으로 대권을 잡는다면 지역주의가 사라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선의로 한번 얘기한 게 반대로 분석이 되곤 했다. 이러면서 말을 좀 아끼는데요. 여기서 저는 딱 읽었습니다. 진짜로 대통령이 이낙연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닌데 지금 띄우고 있다. 그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정도 정말 좋은 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싹 이러면서 제가 얘기한 프로레슬링에 그걸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게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뉴스에 나온 게 이재명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 정치는 신뢰다. 이러면서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 감수한다. 이거 보십시오. 왜냐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친문 세력을 거기 넣어서 또 당선시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쪽 청와대와 이해찬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은 자기가 나중에 이낙연과 함께 대권 구도로 가고 이낙연이 당대표로 싹 칠 때 이 골치 아플 수가 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친문으로 놓으면. 왜냐면요. 지자체 단체장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건 이재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경기도지사니까. 얼마나 막강하게 경기도 지역의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지 돈을 얼마나 풀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거를 친문이 잡아버리면은 나중에 대권 가도 해요. 안 되지. 요걸 다 벌써 작전을 하고 친문과의 싸움 시작되는 겁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되면 안 돼. 당원당규에 그거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 신뢰를 갑자기 강조합니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서 손실 감수한다.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여태까지 신뢰를 지켜온 사람이에요. 당원당규를 들고 나왔습니다. 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부패 사건 맞죠. 거기
부정부패도 들어가고요. 이재명의 이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 함수 관계는 제가 설명하는 거고요. 아니 성추행 부정부패죠. 맞지? 오거돈이고 박원순이고 부정부패고, 부정부패가 아니라고 우기는 건 부정부패고 돈만 먹어야 부정부패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 부정이 왜 돈만 먹어야 부정이에요? 각종 비리가 부정은 뭐야? 올바르지 않은 게 부정이에요. 그럼 성추행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사건에 들어가지. 그리고 굳이 또 우긴다면 등에도 들어가잖아요.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중대한 잘못이잖아. 시장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아니 비서를 성놀이개로 삼았는데 4년간이나. 그러면 중대한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얘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놓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여기로 후보를 내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장사꾼도 손해를 감수하는데 신뢰를 위해서, 정치는 신뢰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내지 마. 이거는요 아름다운 소리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해서 보수 유권자한테 말하자면 신뢰를 받으려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중도층에 좀 자기가 저 신뢰라든가 뭐 이런 걸 얻는 게 있겠죠.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건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포석이지만 더 중요한 포석은 이렇게 함으로써 대깨문을 작살내자. 문재인을 밟아야 된다. 왜냐면요 대통령이 되려면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레임덕을 이용해서 현직 무너뜨려야 되거든. 그리고 밟고 올라가서 미래 권력으로 나한테로 와라. 이래야 이제 쫙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현재 권력을 밟지 않고 두 가지입니다. 밟지 않고 아부 떨어서 완전히 그 승계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노태우가 전두환한테 완전히 그냥 아부 떨어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수 모시듯이 그냥 모셔서 승계. 근데 그때고 세월이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지금은 밟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재인 밟기 시작했다. 문재인과 대깨문, 그다음에 주사파, 그다음에 이쪽 문바들 전부 사그리 밟고 이낙연을 이용해서 거길 치고 당대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다 친 다음에, 그 칠 땐 뭐죠? 조국도 쳐내고 김경수 쳐내고 뭐 떠오르는 사람 뭐 추미애 뭐 다 쳐내는 거야. 싹 쳐낸 다음에 이낙연은 마지막에 보낸다. 왜냐하면 보낸 자신이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낙연은 호남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고 보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낙연 차도살인이죠. 이낙연 칼로 다 친 다음에 내가 먹는다. 이런 계산이 잘리지 않았나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야. 그건 정치적으로 그런 작전을 쓰는 거 고수라서 나한테 들켰는데, 그런데 어디다 대고 당신 입에서 정치는 신뢰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부정부패. 그럼 당신도 지사하지 말아야지. 그 형수하고 한 통화, 그 다음에 형을 그렇게 정신병원에 넣은 거, 이런 거 사실이잖아요. 형수하고 통화 사실 아니야? 사실이잖아. 그런데 이번에 무죄 받은 건, 파기환송한 건 뭐예요?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넓게 본 거 아니야. 토론회에서 거짓말은 좀 했어도 그게 그냥 큰 거짓말이 아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장이 옳다는 게 아니야. 잘못됐지만 그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따 대고 무슨 부정부패 한 사람들 후보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당신이 지사하지 말았어야지. 반성부터 하시고 신뢰 이런 얘기, 그냥 공정, 정의 이런 얘기 막 쓰지들 마. 당신들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쓰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하면서 좀 쓰지잖아 마. 차라리 나도 부정하다, 그러나 좀 반성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고 얘기를 해. 자기가 무슨 부정 다 저질러 놓고 정의로운 것처럼 이제 와서 햇소리하면. 그런데 딱 걸렸어요. 이제부터의 싸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의 행보를 보죠. 깡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재명이 아마 다 날릴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친문 주사파의 전쟁. 여기에서 이낙연이 도구로 사용되고 차도살인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또 불행히의 그 반전 카드가 오히려 이재명을 치고 막판에 또 대깨문과 손을 잡을 것인가. 여러 가지 수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지켜보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안 돼. 다 작살난다. 정의 편에. 정의가 누구야? 사회로 부정선거들 다 저질러놨잖아. 그 팀이잖아. 아이고 꿈 깨십시오. 국민들의 지금 함성, 국민들의 응집력 다 작살. 도토리 무슨 키재기들 하고 있어. 국민들한테는 안 되니까 당신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요. 커봐야 거기서 거기야. 두고 보십시오. 뭉칩시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뭉칩시다. 여러분 이깁니다. 마치겠습니다.